109페이지 시작하도록 하시죠. 두 손 받들 공자랑 모양이 같아서 사용한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손 받들 공자랑 모양이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러이러는 위험하다. 모양이 같아고 꼭 같은 글자는 아닙니다. 요것은 우리가 이제 산천 초목할 때 풀초할 때 할 글자인데 요게 한 개만 있는 글자가 쌍날철이라 그래요. 싹이 하나 이렇게 딱 나 있는 모습이에요. 예? 쌍날철. 요게 두 개 있는 글자가 요게 이제 풀초자예요. 풀초자. 세 개는 뭐냐? 요거는 풀회자입니다. 풀회자. 이게 다 풀이에요. 풀회자. 언제 써요? 화해단지 할 때 그 쓰죠. 화해할 때 화해가 뭐예요? 꽃하고 풀이에요. 화해단지. 풀회자. 안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요게 네 개가 뭐냐? 요 네 개가 숲을 우거질 망자예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가지고 아까 죽은 사람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풀 속에다가. 네? 장사지낼 장자예요. 이게 숲을 우거질 망자라 그럽니다. 이건 다음에 또 풀초할 때 하시고요. 이거 풀회자. 풀이 이렇게 막 자란 모습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글자가 이런 글자가 또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큰 대자에다가 풀해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요거는 밑에 있는 글자 풀해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발지자 3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 보고 발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죠? 발이 안 보인다. 아니면은 발이 3개로 보인다 그래요. 발이 2개인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3개로 보이는 거야. 위에 큰 대자는 막 손을 휘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달리니까 발이 몇 개로 보여? 3개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달릴 분자. 그래서 동분소주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분소주. 분주하다. 분주한 게 뭐예요? 왔다 갔다를 전체 하는 사람이 분주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달릴 분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을 갖다가 쓴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건 사실은 풀인데, 풀무더기예요. 풀해자.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란 모습인데, 조개 무더기지. 조개 무덤. 예? 조개 무덤이야, 이게. 그러니까, 조개 무덤이 이렇게 있으니까 클분이 된 거예요. 클분, 꾸밀분. 자, 분수라는 것은 물이 부풀어 와서 팍 터오르는 거니까, 입구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뿜을 분자. 분수라는 것이죠. 성질이 달아오르면 뭐가 돼요? 이 신경질 나고 막 몸에 쌓이고 점점 이렇게 막 끌어오른다? 끌어오르면 이게 이제 결례를 분자예요. 분노. 자, 이게 부풀어 오르는 이게 조개 무덤이니까 흙을 돋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을 돋우면 무덤분이 되는 거죠. 분봉, 분묘 할 때 무덤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 받들 공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현대 글자꼴이 우연히 같아서 그런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함께 공자, 어떤 중요한 물건을 그러죠? 함께 들고 있는 장면에서 함께 공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자. 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바지할 공자. 도움이 되는 사람. 왜 도움이 되느냐? 뭔가 중요한 걸 자꾸 주니까.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발음교로 써서 마음심 들어가면 공손할 공자. 이게 함께 공자에서 물수가 들어가면 큰물 홍자입니다. 함께 겪는 물난리죠. 함께 겪는 물난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요게 밑에는 요게시 8팔자인데 노아 홍수 때 8명 이래가지고 뭐 홍수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완전히 소설 같은 현대 글자만 갖고 한 것이죠. 그렇게 아닙니다. 그냥 큰물 홍자. 함께 겪는 물난리
그것이 큰문 홍자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함께 공자인데 여기에 병부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뱀사는 사람이죠.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걸 거리라 그래요. 거리 항자입니다. 거리 항자예요. 물이 함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항구, 항만, 항자, 항구, 항자입니다. 요 달을 이자는 함께 공자가 쓰였다 해가지고 함께 공이 아니라 요거는 모습이 싹 사라진 글자고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면을 쓰고 즉 탈춤을 추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가면을 쓰니까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달을 이자가 된 거죠. 이거는 현재 글자꼴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탈을 쓰고 춤추는 모습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손밭들 공자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또 아주 흥미있는 글자 중에 하나인 마디촌자를 보시겠습니다. 마디촌. 자, 이건 마디촌 그러니까 손마디 생각하시는데 마디촌. 마디, 물론 손가락 마디 때문에 1촌, 2촌도 생긴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도 촌으로 잽니다. 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분명히 마디인데 그럴 경우를 제약은 전부 다 손촌으로 알아두세요. 손촌. 네? 손촌. 자, 손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게 뭔 글자인가 하면 뭔가를 이렇게 주는 장면 같아요. 네? 뭔가를 주는 장면이야. 손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장면이, 여기 딱 걸어 놓은 장면이라고. 손촌이요. 사실이냐? 이거 보면 알아요. 이게 뭐예요? 줄부자예요. 요거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주는 거죠. 줄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목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촌수 간격이니까 이게 마을이라는 것은 옛날에 마을 주변에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고 뭐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손으로 나무 심으니까 마을 촌자입니다. 마을 촌자. 오늘 첫 시간에서 보신 거 사람이 몸을 옆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솔사죠. 그러니까 이게 마디촌이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안을 지킨다. 지킬 숫자죠. 내 집안을 지킨다. 지킬 숫자입니다. 누가 지키냐? 개가 지키냐? 이 사냥 숫자인데 사냥할 때 개 데리고 나가면 개가 지켜줍니까? 지켜주죠. 화살로 딱 쏴서 꽁을 잡았는데 개가 안 가져오면 누가 가져올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예, 사냥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디촌이 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손이다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줄부자에서 주고받는 일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주고받는 일을 하는 큰 집이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관청부자입니다. 근데 관청이라는 데가 옛날부터 뇌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뇌물로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고기가 뇌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썩을 부자예요. 글자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부패한 곳 중에 하나가 관청임을 알 수 있어요. 관청부자. 대통령도 싹 자꾸 받아먹고 그러는데 뭐 관청부자죠. 썩을 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인데 붙으면 좋겠느냐? 누구인데 붙으면 좋냐? 저게 붙을 부자예요. 붙을 부자. 비빌 언덕이란 말이 있죠. 에? 뭔가 언덕이라는 것은 믿음직한 곳이야. 듬직한 곳이고 뭐 기댈 만한 곳이에요. 그런 데서 뭘 줘도 주는 거죠. 에? 거기에 붙어야 돼. 뭔가를 줄 수 있는 언덕에 붙어야 돼. 잘 붙어야 돼요. 네, 붙을 부자. 붙을 부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죽자가 들어가고 이 줄부 들어가면 부신부, 부신부. 부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적. 부신부, 증표죠, 증표. 증표. 부적이라는 것도 뭐 신의 증표겠죠. 옛날에 대나무에다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딱 반 짜갈라가지고 서로 갖고 있어요. 예? 그랬다가 맞춰보면 그게 증표예요. 예. 그래서 부신부 그럽니다. 요 대답할 대자는 조금 다른 글자죠. 예. 대답할 대자는 조금 다른 글자입니다. 요게 어법자인데 요거 촉대를 촉대를 들고 있는 손이에요. 밤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전기 있지만 전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촉대 들고 나가야 돼. 그러면 상대방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뭐 얘기할 거 아니야. 왜 왔냐?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주할 대자예요. 마주할 대자, 대답할 대자. 물으니까 대답하니까 대답할 대자가 된 거지만 마주하다 대자입니다. 대답할 대자예요. 예, 그 다음에 오장육부 할 때 부자에다가 이게 몸을 상대하는 육단을만 붙이면 돼요. 오장육부의 장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손자에서 생긴 글자인데, 손이 아니고, 말이 촌이 아니고, 손촌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었죠. 여러분, 이거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전자예요. 요거 삼갈전 그러는데요. 실패의 모습입니다. 실패 아시죠? 예? 실패 아냐 이랬더니 성공 실패요 이러던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농담도 아니죠. 예. 실패 알아요? 이게 실패예요. 맞습니까? 자, 실패하고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실 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로지 전자예요. 왜 오로지 전이 됐냐? 실패에 실 감아 보셨어요? 다른 생각하면 감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실패에 실 감을 때는 오로지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전념, 전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오로지 전자예요. 자, 오로지 전자인데 이게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둥그니까 바퀴잖아요. 바퀴. 수레의 바퀴를 연상할 수 있죠? 자, 수레가 구른다. 뭐예요? 구를 전자, 운전, 변할 전자, 전화위복 이런 얘기죠. 바퀴, 수레 바퀴예요. 구를 전자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사람이 후대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굴려보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기라 그럽니다. 전기. 예, 전할 전자예요. 일생일대기를 후대에 굴려보낸 거죠. 예, 전기입니다. 전할 전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다 이런 뜻 전가. 한자는 둥글다라는 글자를 만들려면 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글다 한자를 만드는 거예요. 둥글다 한자예요, 이게. 둥글다라는 것이. 실패가 둥글다 한자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출해 줬어요.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죠? 네, 이게 은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굴러가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 해자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글자가 이제 아까 보셨던 클보자에다 이게 있어요. 요거는 펼보요. 손으로 크게 펼치는 거예요. 늘리는 장면이고,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실감계. 예? 실감계. 실패나 실감계의 모습이에요.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절사자. 절사자는 여러 번 했죠. 손과 발. 손과 발. 이게 좀 변형된 거지만 원래는 손과 발이라고 그랬죠. 손발이 되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는 관청인데 관청사가 점차 종교로 바뀌었어요. 절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섬기다라는 뜻인데 절사로 바뀌니까 섬기다라는 뜻을 더 확실히 한 글자가 섬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모실 시자가 되었어요. 절에서는 시계 필요 있어요? 절에서 시계 필요 있어요? 절에서 시계 필요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새벽 4시 되면 딱 일어나요. 목탁 두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목탁 소리 들으면 몇 시? 4시.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소리 나면 5시.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시계 없다고 하면 4시에 일어났다가 6시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제시해라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때시가 된 거예요. 절에서는 어떻게 스님들이 말을 많이 하던가요? 절에 가면 절에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제일 아주 간단한 말 중 하나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소해. 뭐다 쓸데없는 거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짧은 말 속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그 불교 사람들은 그걸 화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예요? 시라는 게 절에서 하는 말이 시야. 짧은 글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담은 걸 시라 그래요. 이런 책 두껍게 써놓고 이게 시다 그러면 그건 시 아니에요. 이게 소설이든가 산문이에요. 이게 시입니다. 그러면은 높은 사람이 시를 읊었어요. 즉 불경을 했습니다. 법어를 했으면 그걸 적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적어요? 대나무에 적어야 돼. 왜? 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책장에 책꽂이에 오늘날 책꽂이에 책 꼽듯이 대나무에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가지런하게 모아둔 것에서 이게 가지런할 등자가 나온 거죠. 근데 어떤 말을 하는가 봤더니 공술의 공수가 그러네? 예? 절에서 공술의 공수가 그래. 뭔 말이에요? 빈손을 왔으니까 빈손을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야. 원래 이 불교 이게 가르침은 무소유의 원칙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공무원들이 자꾸만 숨겨놔서 문제지. 예? 무소유의 원칙이라니까. 이 손수자가 뭐예요? 잡는 거야. 공수래인데 자꾸 잡으려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가질 지자입니다. 야, 이 절에는 살생 금지인데 오늘날 절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소가 있네. 아니 개미도 밟지 말라 놓고 소는 왜 소?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뭔 특별한 일? 제물로 드리려 할지 모르죠. 그래서 특별할 특자입니다. 수컷특 특별할 특자입니다. 절에 간다는 얘기는요. 절에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공서에 간다는 얘기는 이게 걸을 척자잖아요. 이게 걸을 척자야. 쉬엄쉬엄 걸을 척자인데 절에 간다는 얘기는 관공서에 간다는 얘기는 무한정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서비스 빨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관공서의 서비스는 최고로 늦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서비스 받으러 간다는 건 이건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어디에 위치하느냐? 산 속에 위치를 해요. 우뚝 솟은 이 산 속에, 그것도 여기 입수에 있으면 좋은데 이 산 중소에 갔어요. 절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우리 주지가 더 세다, 우리 주지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대치라 그래요. 우뚝 솟을 치자입니다. 뭐 쓸데없는 아주 사람들이 싸우는 걸 대치 상황 이런 말 안 써요. 뭔가 좀 그래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대치한다 그러죠. 네. 뚝 치자입니다. 절에서 오랫동안 도 닦다 보니까 생긴 병이 있어요. 뭔 병이었죠? 치질 치자입니다. 이게 병들어 기댈 역자죠. 네, 침상입니다. 오랫동안 찬 바위에서 도 닦다 보니까 치질이 생겼어요. 치질 치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자를 우리가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에서. 이거를 그냥 따로 외우시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디촌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력. 이 힘력자는 손과는 사실 무관한데, 한때 힘력자가 이렇게 뭐 힘쓸 때의 알통의 모습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쟁기의 모습입니다. 쟁기. 쟁기질 할 때 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력으로 발전한 거죠. 쟁기의 모습입니다. 밭이나 논을 가는 쟁기입니다. 쟁기 글자는 3개가 있어요. 모방자도 이게 쟁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쟁기 레자 있어요. 쟁기 다 쟁기입니다. 바꿔는 기계들이에요. 이게 보습 이런 모습들입니다. 힘력자도 쟁기의 모습이다. 논밭을 가는 기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농사를 짓느냐? 밭에서 농사 짓죠? 자, 들판에서 일하는 힘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죠.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죠? 밭에서 남자가 땀을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 중국 사회가 옛날에 모계 사회다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일부 얘기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모계 사회가 판을 친 적은 없어요. 힘이 약한데 되겠어요? 그러죠? 모계 사회란 말은 학자들이 그냥 전한 말이지, 일부적인 그런 뭐 그냥 다른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글자만 봐도 다 남자가 우선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이 밭에서 힘쓰는 모습, 요것은 요글자입니다. 밭하고 관계없어요. 길용자인데, 길용자란 망태기 있잖아요? 망태기. 예? 망태기를 밭에 갈 때 딱 남자가 망태기 딱 잡아주고 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힘써 보여요, 이게. 힘있게 보이잖아요? 그게 날쌘 용자입니다. 여기에서 망태기를 딱 잡고 위로 딱 올려 맺히는 모습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 해가지고 샘솟을 용자입니다. 용출수 그러죠? 네, 용출수, 샘솟을 용자예요. 요걸 발음교로 써가지고 발족자 들어가면 사람이 무용할 때 뛰잖아요. 네?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뛸 용자입니다. 뛸 용자. 무용하려 뛸 용자를 만들었어요. 자, 힘력자에서 이 적을 소자를 써봅시다. 힘이 적다. 힘이 딸린다. 열세예요. 못할 열, 적을 열입니다. 열세, 열등감, 우열할 때 힘이 딸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한 글자 가운데서 종처럼 일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힘쓸 노자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종처럼 힘쓰는 걸 말해요.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한자 공부? 네? 종처럼 하셔야 돼요. 종처럼. 그러면 종이 어떻게 일하나 보십시다. 종이 어떻게 일해요? 종이 어떻게 해요? 연락이라는 게 아니고 밤 늦게까지 불 밝히면서까지 이게 밭에서 일한다니까? 이게 일할 노자예요. 일할 노자. 노동이라는 것은, 지금은 노동은 뭐 노가다도 뭐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해 떨어지면 가는데, 옛날 종들은 해 떨어지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불 밝히고 일을 해야 돼. 그게 일할 노자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옛날에 안 태어난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뭐 옛날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뭐 혹 모르겠지만 대부분 왕족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 뭐 글자가 뭔 글자죠? 무골 중자입니다. 이 글자는 요 동자에서 시작합니다. 요 동자는 동력동자인데요. 옛날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무에 아침에 해가 뜨면서 다 해가 나무에 걸리니까 그게 동쪽이다. 그래서 동력동으로 외웠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는 소설이고 이게 아니고 자루를 묶은 모습이, 자루를 양쪽 입구를 묶어놓은 것이 동력동이에요. 요거는 그럼 뭐냐? 사람인 플러스 동력동자예요. 사람이 등짐 지고 있는 거예요. 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이 이게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움직일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노란 진흙근, 우리가 첫날 수업에서 하시는데 노란 진흙근인데요, 요거는 무속인이 비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해도 결국 비를 못 내리게 했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이 돈 받아 처먹고 비 못 내리게 해준 무속인을 불태우는 장면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속인이 지금 불타서 화양당한다는 얘기는 계속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게 노란 진흙 근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내년은 굶어 죽으니까 그래도 그 밭을 갈아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농기구라 그랬죠?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그 땅에라도 농기구를 대는 것에서 뭐가 나왔어요? 부지런할 근자가 나온 거예요. 근면하다 이런 글자가 나온 거예요. 이 글자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추가 들어가면 뭐예요? 원래 세라는 것은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요만큼이면 되는데 얼마나 땅이 비틀어져서 먹을 게 없으면 새가 먹을 게 없겠어요? 어려울 난자죠. 네. 곤란하다. 네. 힘쓸 면자는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사람 변형입니다. 요것은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요즘 애를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하품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중요할 때예요, 지금. 해산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하품하시면 안 돼. 예? 요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애 놓고 있는 장면이야. 요 사람 변형이야. 여기 지금 엄마가 엉덩이 벌려갖고 애가 나오는 장면이야. 요게 면할 면자입니다. 여자가 애 못 놓으면 계속 책임 추궁당하는데 애를 놓으니까 책임에서 면해져. 그래서 면할 면자, 면제할 때. 애 놓을 때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력 들어가면 뭐예요? 힘쓸 면자예요. 애 놓을 때 힘들어요. 힘쓸 면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공부를, 우리는 그냥 공부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때 이렇게 쓰죠, 이거. 예? 일본 사람들은 이거 면강 써요. 면강. 이게 뱅교라는 말인데, 뱅교. 일본 사람 공부를 이걸로 공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 놓을 때만큼 힘쓰고, 강하게, 그 정도로 강하게 힘쓰는 걸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거는, 우리는 이거 공부, 일본 사람들 이거는 뭔가 고안하다 할 때 씁니다. 자, 힘력자가 농기구인데, 밭에서 일하는 농기구인데 힘쓰는데 사용되니까 힘과 관련해서 사용된다는 거 살펴보셨습니다. 자, 기쁨조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쁨조? 네? 이게 기쁨조예요. 논에서 힘쓰니까 가서 뭐 해주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글자 이해 못하지만 북한 가면 금방 이해가. 네? 네, 북한 가면 금방 이해가 한다니까? 네. 그 걔네들은 저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가서 노래 불러주잖아요. 더할 가짜입니다. 더할 가짜예요. 자, 그럼 더하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더했다. 부인이 부엌에서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아궁이 있잖아, 아궁이. 아시죠, 아궁이? 네, 아궁이에서 이제 이게 이제 솥을 걸고 이제 불 떼가지고 뭐 하는데 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릇 같은 거를 이 부엌에다가 좀 얹어놓고 싶은데, 선반이 없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무를 갖다가 더해줬어. 실언가, 그래서 선반. 여기다가 바람해주니까 여기다가 그릇을 올려놔요. 이게 실언가예요. 나무를 더해줬다. 실언가. 실언이란 것이 바로 선반을 말합니다. 서가 그러죠, 서가. 그죠, 서가. 가설. 십자가. 이런. 여러분 결혼식장 가실 때 저 봉투에다 돈 넣어가죠. 예? 예, 요거
더할 가짜 돈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더해주는 게 뭐예요? 하리할 하자입니다. 요거 결혼식 할 때 돈을 더해줘야 돼. 요즘 뷔페가 25,000원에서 3만원 뭐 더 되잖아요. 근데 2명 가면서 3만원 더 가져가면 이거는 하리할 하자가 아니고 그 집에서 손해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리라는 것은 예? 돈을 25,000원 뷔페니까 2명 가면은 적어도 5만원을 가져가야만 본전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어디 가서 할애한다고 해서 돈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 줘야 됩니다. 재밌는 글자죠, 이게. 네. 자, 중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가사라 그러죠, 가사. 네. 가사라 그럽니다. 중들이 입는 옷입니다. 발음교입니다. 가사 가짜. 자, 공을 세웠다라는 것은 힘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자가 발음교입니다. 힘을 썼다, 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힘을 써줬다는 얘기죠. 도울조자입니다. 도울조자입니다. 자, 힘역자가 3개 모이면은 힘합할 협자입니다. 단독 사용 없습니다. 힘합할 협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자 집어넣어서 또 만든 글자가 힘을 전부 합쳤다 해서 힘합할 협자입니다. 협동. 협력이라는 것은 힘을 다 합친다는 얘기죠. 힘쓰는 신체 기관이 어디예요? 네? 옆구리 협자입니다. 협박, 위협적 이런 말씀입니다. 옆구리 협자입니다. 이 옆구리,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무슨 그러면 힘쓰는 신체 뼈는 또 어디예요? 갈비뼈 늑자, 갈비늑자입니다. 갈비늑자예요. 늑골이라 그러죠. 네. 갈비늑자입니다. 그 다음에 힘쓰는 이 대나무처럼 생긴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힘줄을 가리키는 글자가 대나무가 힘줄하고 비슷하죠? 힘줄 근자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말 대나무처럼 줄기처럼 단단한 그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철근, 근력 할 때 힘줄 근자입니다. 요거 아까 보셨던 기억이 납니까? 네? 주먹, 곤자 있죠? 네, 채곤자. 그렇죠? 채곤자. 이건 말곤자고, 채곤자는 칼도 달았죠? 네. 이건 말다라는 사람이 둘둘 마는 거예요? 골련. 요 글자 자체만 가지고 이게 요거 배로 달올 자가 첫 번째 고기, 몸뚱아리, 두 번째 달, 세 번째 배, 가깝성이 됐죠? 요 요거 횃불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짐이라 그럽니다. 나짐. 진시황 이후로 이 글자 못 썼습니다. 짐은 이러죠. 그죠? 왕들이 자기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짐이 그럽니다. 이게 나짐자입니다. 진시황 이후로 이 글자 못 쓰게 했어요. 짐이라는 말은 왕에게만 써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가지고 짐이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짐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거 진시황만 썼어요. 나 짐자야. 그런데 여기 배에서 딱 횃불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배에서 횃불 들었다는 얘기는 해전을 한다. 해전.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울 때 힘썼더니만 해전에서 승리를 이긴 거예요. 이길 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인데 격려하다 할 때 1만 만자 들어갑니다. 1만 만자 들어가는데 1만 만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힘력 들어가면 힘내라고 부추기는 글자입니다. 요게 이제 요 옆에 있는 글자는 뭐
그냥 이름은 있어요. 갈려, 타이를 뭐 이런요 이러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냥 일만만인데 힘이 들어가서 힘내라고 부추기는 글자다. 이렇게 외워두시죠. 장려하다, 격려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발자 있죠. 발자. 우쩍 일어날 발 그랬죠. 십자가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요게 남자의 생식기예요. 남자의 생식기가 힘주니까 확 일어난다 그래서 우쩍 일어날 발이다. 발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언제 일어나느냐? 쫓아가는 생각을 하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어그러질 패자입니다. 우리가 음담 패설 그러죠? 폐류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탕한 생각을 하니까 이 갑자기 확 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쩍 일어날 발자하고 어그러질 패자가 생긴 거예요. 폐류나. 음담 패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힘력까지 맞춰봤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이요? 충분하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쌀포죠. 쌀포자. 쌀포는 원래 그게 사람이 양손을 벌려서 벌린 모습이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이제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그 사람이 통곡할 때 그 사람이 엎드려 통곡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마치 안고 있는 것처럼 했다 해서 쌀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벌려서 감싸는 모습도 되고 위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도 돼요. 싸다라는 뜻입니다.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뭘 싸냐 이래가지고 생긴 글자가 태아를 뱃속에 싼다 그래서 쌀포입니다. 예? 쌀포야. 포장할 때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도 쌓여있는 거죠.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포함. 이거를 이제 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니까 손으로 감싸다는 글자를 그래서 새로 만든 글자가 손수 집어넣은 거예요. 아늘 포자입니다. 아늘 포. 포옹하다 이런 얘기죠. 아늘 포자. 그러면 이것이 태아가 엄마가 태아를 감싸고 있는 즉 임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쌀포로 쓰이니까 육다로를 집어넣어 가지고 태보 포자 만든 거예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래요. 아니 어머니랑 그 해외에 있는 동포랑 나랑 같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자는데 무슨 동포냐? 같은 핏줄로 본 거죠. 같은 어머니로 본 거예요. 조상을. 태보 포자, 동포, 교포 살 때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포는 전부 다 돌 갖다 썼기 때문에 돌을 안에 넣고 난리했다 해서 이게 돌세네포 그럽니다. 투푸한, 포격, 포탄할 때 이런 둥그런 것이 날라오잖아요. 대포에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 가운데서 거품 포자 쓰는 노래 있었죠. 포말로 부서지며 이런 노래 기억나시나요? 네? 포말로 부서지며 이런 노래 있었죠. 몰라요? 같은 세대인데 모르다 그러시네. 가녀린 눈결로 섬은 목 놓아 울부짖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처음 들어요? 포말로 부서지며 자꾸만 떠오르. 아이 착이 안 나네. 그런 노래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거품 포자요. 거품 알갱이죠.
거품도 물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 포장. 그게 바닷가에서 딱 부딪히면 그게 포말이라 그러죠. 그거를. 예. 거품말, 거품 포자예요. 포말, 거품이 돼서 팍 풍기는데 그게 이렇게 물방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효하다 그러죠. 이거 발음기로 써가지고 으르렁거릴 포자입니다. 포자. 으르렁거릴 포자. 동물이 그렇게 으르렁 되잖아요. 입구 쓴 겁니다. 발음기호죠. 늙은 동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주로 써먹어요. 예, 으르렁거려가지고 으르렁거릴 포자. 겁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예? 밥을 많이 먹었으면 이 배가 애변기처럼 어때요? 애변기처럼 배가 가득가득 차죠. 그래서 이게 물릴포, 배부를 포자예요. 포만감, 포식 할 때 물릴포, 밥식자에다가 쌀 포자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어자를 붙이면 고기 어자에다가 이 포자 들어가면 절이 물고기 포 그러는데 뭐 단독 사용은 없고 우리가 아는 그 간포지교라는 관중과 포수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간포지교에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글자에는. 쌀포자는 사람이 누구인가 엎드려 있는 모습,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자, 여기에 클보자가 들어갑니다. 클보자가 엉금엉금 길포 그럽니다. 엉금엉금 길포. 엉금엉금 길포. 클보자. 엉금엉금 길포자. 이건 발음기호겠지만 갓 태어난 이 어린아기가 기어가는 모습, 포복 할 때 쓰는 말이죠. 이거를 발음기호로 이 포도할 때 이걸 씁니다. 포도 넝쿨이 이렇게 마치 사람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어지니까 이걸 써가지고 포도 포자입니다. 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장군부가 들어가면 장군부는 똥장군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똥장군 아시죠? 예?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똥장군. 이 똥장군이에요. 이게. 똥장군은 용기예요. 용기. 예? 술이나 뭐 이런 거 넣어놓는 독을 똥장군이라고 해요. 배가 불룩하기 때문에 똥장군 그러는데 요 그릇을 굽는 가마터 이게 여기서 생긴 글자 질그릇 도자입니다. 단독 사용을 하면 질그릇 도자인데 단독 사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만드는 이 가마터가 보통 이렇게 언덕 같아요. 그죠? 예, 불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에 언덕 불을 집어넣은 것이 이게 뭐예요? 그 질그릇 도자예요. 도자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발음교로 써가지고 포도 도자를 만든 거예요. 발음교 밑에 거는 포도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수가 들어가면 물의 일도 그래요. 물의 일도 자연도태 도금할 때 써요. 이 글자는 좀 의미 있는 글자죠. 여기에 뭐라고요? 왜 오른쪽에 있는 게? 질그릇 도자잖아. 여러분들 그 도자기 그릇 만들 때 흙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개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자갈들이 있으면 다 골라내줘야 돼요. 왜요? 만약에 그걸 안 골라내면 그 구우면 그거를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 재료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물에 일어야 돼요. 일도자. 그래서 물에 일도입니다. 도태라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게 도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입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귀구 그럽니다. 글귀구. 이렇게 그림은 생겼어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그림 그려보면. 입이잖아요. 여기 서로 입안에 뭔가 서로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예? 갈고리처럼, 그죠?
서로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갈고리처럼 갈고리 안에 서로 얽혀있는, 서로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 그래가지고 정서는 없어요. 글귀 구 된 거예요. 구절, 문구 이런 말. 글귀 구자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뭔가 걸려 있어요. 다. 그게 이제 연결되면서 문장이 되는 거고 글이 되는 것이죠. 글귀 구입니다. 요거를 발음으로 아까 진실로 구 이런 말이 생겼죠. 진실로 구, 구차하게 할 때 진실로 구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구, 손으로 잡는 거죠. 구속, 잡을구, 구속입니다. 잡아채다, 손수가 의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자, 이거 다 발음교입니다. 의미 요소는 왼쪽에 있습니다. 개구자, 이전투구. 이전투구가 뭐예요?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죠. 이전투구.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당 안에서 서로 싸우면 우리가 이전투구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토사구팽 아까 하셨죠? 토끼가 죽으니까 토끼 사냥하던 개를 삶아 먹는다. 용도 폐기예요. 용도가 다 되니까 버려버리는 걸 말해요. 써먹을 때 잘 써먹고 버리는 거죠. 박근혜가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데 공헌을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박근혜를 버렸다. 그럴 때 사람들이 팽당했다. 이런 말을 쓰죠. 이 팽당했다는 얘기는 토사구팽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진실로 군데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쳐서 종들에게 조심하게 하는 모습에서 공경할 경자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쳐서 하는 거고 말씀은 들어갑니다. 말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계할 경자입니다. 경찰관, 경계, 순경할 때 말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때렸잖아요. 머리에 매맞은 종을 때려가지고 공경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때리면 말을 만약에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잘 달리라고 말 치직하고 확 때리면 말이 갑자기 확 놀라잖아요. 그 모습이 이게 뭐예요? 놀랄 경자입니다. 놀랄 경자. 그러니까 칠복자가 때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1페이지 빌개자 보시죠. 이거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빌개자. 요 빌개자 안에는 이 글자랑 같은 글자입니다. 죽을 망, 도망갈 망, 없을 망. 죽을 망자예요. 죽은 사람 위에 지금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이게 쌀포자가 뭔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누군가 죽어가지고 지금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빌개가 된 거예요. 빌개. 근데 이게 이제 빌다라는 뜻인데 통곡한다는 뜻인데 빌개자인데 단독 사용이 안 되니까 이 가로화를 더 하나 쓴 거예요. 어찌 갈자. 막 지금 시체 위에 올려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어찌갈, 그칠갈, 다할갈 그럽니다. 어찌갈.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한참 울다가 누굴 붙잡고 또 살려달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가 그래 통곡하면서도 살려달라 그래. 붙잡고는. 아렐 알자입니다. 높은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련이에요. 그게 아렐 알자입니다. 높은 사람인데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 말하러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아렐 알자예요. 아련하다 그러죠? 네,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들어주느냐? 딱 이 사람이 와서 막 정말 통곡하고 막 그러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야 이게? 꾸짖을 갈자요. 뭐야 이런 확 고함 지르는 거요. 예? 공갈. 꾸짖을 갈자라니까.
나는 지금 살려달라고 갔는데 이 높은 사람이 막 오히려 고함을 확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이에요. 구지를 갈자예요. 이렇게 한 2시간 통과하다 보면은 입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입안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져. 침이 없어진다니까? 저게 뭐예요? 목마를 갈자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화장하고 몸부림쳐요? 아니면 어떻게 몸부림쳐요? 화장하고 안 하고 그냥 머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칡갈자예요. 칡은 뭐 이 뿌리가 막 사방천지로 나요. 그러니까 미친년 머리 풀어놓은 거랑 똑같은 게 이게. 예? 그게 그 글자 이게. 갈등이란 말이 뭡니까? 이 갈자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 쓰는 거예요. 갈등이. 등나무도 어때요? 막 꼬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밑에 뿌리로 막 꼬이고 등나무는 위로 꼬이고 그러니까 갈등이란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엮인 거를 말하는 게 갈등이에요. 칡갈자예요. 이 사람이 울 때 그냥 이렇게만 우는 게 아니고 손을 막 공중에 이렇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려면 그 글자가 손수 들어간 거 이게 높이 들 개자입니다. 손을 막 허공에 뭐 이렇게 우려 이래. 예? 국기 개양대 그러죠. 개 들 개자 이거 쓰는 거야. 높이 손을 올려가지고 높이 들 개자입니다. 개양, 개제, 개시르죠. 이렇게 이제 침도 마르고 막 목이 마르면 이 사람이 울다가 어떻게 돼요? 지치죠. 그게 뭔가 하면 좀 쉬어줘야 돼. 그래서 이 하품 흠자 들어가면 이게 쉴 헐자야. 쉬어줘야 돼. 간헐천이 뭐예요? 간헐천? 쉬었다가 뿜어내는 분수 같은 게 간헐천이야. 쉬었다가 한 10분, 30분 쉬었다가 또 쉴 헐자라니까 이게. 네. 이게 전부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이거랑 비슷한 글자가 이제 흉할 흉자. 함정에 빠진 짐승이에요, 이건. 흉악하다. 그 다음에 가슴에 흉악한 것을 문신 새겼던가 뭐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오랑캐라 그래요, 오랑캐. 오랑캐 가슴에 문신한 모양인데 이게 오랑캐로 쓰이니까 가슴에 글자를 또 만든 것이 이 몸을 상징하는 육다로를 집어넣은 글자가 이게 가슴, 흉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빌개라는 글자가 죽은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많은 글자들이 어려운 글자들인데 우리가 쉽게 올 수 있게 살펴본 것이죠.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